안녕하세요. 반영구의 바나다 김윤진입니다. 오늘은 앞머리 곡선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엠보 바늘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곡선을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곡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눈썹 앞머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전체에서 피부에 얼만큼 타고 이렇게 깔끔하게 끝까지 그어주세요. 앞머리 곡선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연필로 곡선을 그리는 건 쉽지만 바늘이 여러 개 붙어서 칼처럼 생긴 엠보 바늘을 다뤄서 곡선을 낸다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시술하기 전에 예쁜 유연한 곡선을 만들어야지 하고 시술하지만 정작 시술하고 나서는 앉아서 보면은 대칭이 맞는 건 고사하고 내가 생각했던 건 곡선인데 약간 직선 같은 곡선으로 삐쭉삐쭉 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생각만큼 곡선은 직선보다 만들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죠. 엠보 바늘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시술을 하신다면은 곡선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예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를 예를 들게요. 후진을 할 때 자동차 후진을 할 때 앞바퀴가 먼저 가나요? 뒷바퀴가 먼저 가나요? 자리를 잡을 곳에 뒷바퀴가 먼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엠보 바늘은 하나의 바늘이 아니기 때문에 칼처럼 생긴 바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 전체, 바늘의 바디 전체가 움직이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앞을 보고 시술은 하지만 정작 도착 지점에 먼저 가 있는 거는 뒷바늘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바늘, 뒷바늘 전체 바늘을 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바늘의 모양이 움직이는 거를 봤을 때 이렇게 간다면은 뒷바늘이 먼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자동차 후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원리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해가 되시나요? 뒷바늘이 방향을 먼저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앞바늘만 가면은 뒷바늘이 피부에 닿아 있는 경우에는 뒤에서 이미 피부에 상처를 준 상태에서 앞바늘이 또 가니까 이중선이 나오거나 지저분한 선이 나오죠. 깔끔하게 예쁜 곡선이 나오지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뒷바늘이 먼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앞바늘이 끌려가는 식의 곡선이 나오면 곡선은 깔끔하게 나오는데 뒷바늘이 방향을 안 잡아준 상태에서 피부에 닿아 있다면 앞바늘만 계속 끌고 가면은 뒷바늘은 계속 뒤에서 진로와는 상관없는 스크러치를 내고 있고 또 앞바늘은 새로운 곡선을 만들어 주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곡선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말씀은 제가 고무판의 영상으로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을 긋기 전에 깊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받치는데요. 주먹을 쥐은 상태에서 곡선을 그으면 반경이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곡선을 하기가 힘들겠죠. 아니면 약간 떠서 하면 깊이감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저는 받치고 깊이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팔도 돌리면서 약간 이 손가락의 움직임과 팔의 움직임도 같이 사용을 해요. 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늘을 많이 꺾어서 45도로 하고 바늘을 많이 닿은 채로 쓰지 않아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90도로 꽂고요. 좀 바늘 전체의 3분의 1 정도 앞쪽을 쓴다고 생각하고 곡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곡선을 이 정도 곡선을 그었다고 가정하고 뒤에를 이렇게 연결해서 놔보면 전체 뒷바늘, 나머지 바늘의 방향이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정도 곡선을 줬다고 생각하고 뒤에 이렇게 연결해서 바늘을 놔보면은 뒷바늘의 방향이 조금 더 많이 꺾여 있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 정도의 곡선을 줬다고 보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뒷바늘의 위치가 이렇게 가 있죠. 곡선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디 전체가 피니쉬 방향 쪽으로 이 바늘의 바디 전체가 꺾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곡선을
많이 주고 싶으면 이미 뒤쪽이 그쪽으로 향해서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닿았을 때 앞바늘을 보고 시작을 하는데 뒷바늘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앞쪽만 움직이면 뒤는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앞쪽에 의해서 뒤가 딸려가는 거죠. 뒤를 먼저 결정하고 앞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놓고 뒤는 생각 안 하고 뒤는 이미 닿아서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각도로 놔두고 뒤는 꺾이든 말든 바늘이 휘든 말든 앞만 보고서 뒤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세히 보면 바늘이 휩니다. 바늘이 이렇게 놓고 바늘이 휘지 않은 상태에서 곡선이 이렇게 가야 곡선이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거나 올라가면서 뒤는 신경 안 쓰고 앞만 보면 뒤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약간 스크래치가 계속 나면서 앞바늘이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영상에서는 바늘이 그걸 몇 번 했더니 이렇게 휜 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뒷방향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가면 바늘이 이렇게 휘지 않는데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뒷면적이 닿는 거 신경 안 쓰고 앞바늘로 가려다 보니까 바늘이 벌써 이렇게 약간 날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 자세히 보면은 고무판은 조금 티가 덜 나지만 사람 피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스쳐도 상처가 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뒷바늘에 의해서 의도치 않은 방향 때문에 스크러치가 나면서 앞바늘로 새로운 선을 만들죠. 뒤에 이미 피부를 지저분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앞바늘로 선을 만든다고 해도 딱 완성하고 나서 사진을 찍거나 완성도를 딱 봤을 때 정말 깔끔하고 예쁜 곡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바늘 앞쪽을 사용해서 눈썹 앞머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뒷바늘이 이 바늘 전체에서 피부에 얼만큼 닿는지를 본인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많이 닿아서 만약에 곡선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곡선이 이렇게 보아야 정확하겠네요. 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근데 나는 이 정도의 곡선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바늘이 조금 더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많이 닿은 상태에서는 앞바늘과 뒷바늘의 진로 방향이 계속 달라지니까 이렇게 내기가 힘들어요. 계속 스크러치가 나면서 나오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 앞바늘을 몇 개 사용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끝까지 그어주면은 조금 더 예쁘고 깔끔한 곡선이 나오죠. 자, 이렇게 엠보 바늘은 부정확한 터치로 곡선을 내거나 직선을 내면은 선이 지저분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탈각 후에 선이 끊기거나 그 부분은 아예 탈각돼서 안 나오거나 번지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바늘이 먼저 간다고 생각하고 앞바늘만 보고 시술하면 뒤에 닿는 뒷바늘이 피부에 미세한 스크러치, 그 방향이 아닌 필요 없는 스크러치를 내면서 곡선을 또 따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면 절대 깔끔한 곡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요. 곡선은 이렇게 곡선을 그으면은 또 이런 곡선 제가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몸은 그대로 있으면서 손만 벌려서 곡선을 그리려고 하면은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예쁜 곡선이 나올 것 같지만 뒤로 이렇게 뻗는 곡선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면은 앞머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선을 긋는데 몸은 그대로 있으면서 팔을 이렇게 팔만 벌려서 하면은 의식하고 하면은 저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자, 내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선은 내가 이렇게 옆으로 가서 텐션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텐션도 줘야 돼서 텐션도 주면서 이게 이렇게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그 옆에 가서 이렇게 텐션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쪽 방향에 가 있지 않고 여기서 손만 벌려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나의 마음은 이 정도 곡선을 하고 싶어요. 연결선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는 이렇게 뻗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뻗어버리면은 나중에 뒷선과 이런 식으로 충돌 지점이 생기죠. 이렇게 충돌 지점이 안 생기게 나의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뒤에가 이렇게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팔만 벌려서 곡선을, 연결선을 이 부분에 연결선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은 곡선을 이렇게 주고 싶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뻗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돌릴게요. 제가 이 위치에 가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를 직접 이렇게 피니쉬를 이렇게 보면서 끝내야지 이 곡선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겠죠. 사람 피부는 지울 수 없고 한번 그으면은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히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 머리맡에서 팔만 벌려서 이렇게 시술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곡선이 안 나오고 이렇게 뻗어버리는 곡선이 나와버리면 전체 다 잘했다고 해도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텐션도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내가 이 곡선을 긋고 싶으면은 이렇게 가서 텐션도 주고 그 위치에 가서 정확히 내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연결선을 예쁘게 해야지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머리 위에서는 팔을 벌리면은 약간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뒷선하고 조화도 안 맞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죠. 곡선이 예쁘게 완성이 되려면 피니쉬가 중요한데요. 그 자리에 끝나는 지점에 몸이 가 있어야 텐션도 올바르게 줄 수 있고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생각과 손은 약간 따로 놀기 때문에 몸이 가 있어야 정확히 끝나는데 피니쉬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팔만 꺾어서 손목만 꺾어서 펜대만 돌려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그때그때 할 때마다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때에 따라서 완성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실력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이 끝나는 지점에 내 몸이 가 있어야 텐션이 정확하게 되고 마무리도 정확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영상은 길지 않지만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자세한 설명이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남겨드릴 거고요. 제가 말하는 영상 그리고 공부판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면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바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면서 곡선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